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임대기간 중에 국민주택 규모 이내이거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기준시가 4억 원 이내여야 합니다. 임대기간 중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하는 주택이 기준시가 4억 원을 넘었어요. 그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까? 이런 질문이 많은데요. 월세 세액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가 아닐 때는 기준시가 4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의 경우 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택의 기준시가 판단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면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23년 5월에 임대차 계약 2년을 체결을 했고요. 2023년 5월에 A주택의 임대차 계약 당시 기준시가는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4년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보니 기준시가가 당해 4억 2천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때 나는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인가? 임대차 계약일 기준으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판단하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23년 5월부터 25년 5월까지 2년간 임차한 자입니다.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는 23년 3억 8천만 원 임대차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2024년에 기준시가가 4억 원을 초과되었으나 임대차 신규 계약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므로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령을 살펴보면요.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12월 30일을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이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세대원도 가능하고요. 대통령 영원히 저가는 외국인도 포함을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기준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이고 또 종합소득 금액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월세액이라는 것은요. 주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해당 주택은 오피스텔 및 고시원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출한 월세액이고요. 미리 월세를 지급하고 매달 차감하는 사글세 방식도 포함이 됩니다. 이때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거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다가구 주택이면요.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준시가의 기준이 월세 체결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죠. 해석 사례를 보면요. 2024년 4월 30일에 나온 해석입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따라서 임대기간 중에 기준시가가 4억 원을 넘더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일 당시 4억 원을 넘지 않았다면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임대차 계약 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불가피하게 서로 다른 경우에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할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정 요건을 미충족했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하다는 해석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2023년 6월 서울시 동작구 소재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바로 B주택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A주택이 임차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해당 주택이 실제로 거주까지 하고 있지만 이전 거주지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현 거주지로 불가피하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가 24년 10월에 가까스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이 반환이 완료돼서 12월 현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산의 주소지가 같을 것이라는 법정 요건을 미충족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던 이 기간 동안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A주택 소송이 끝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해서 월세액 세액공제가 전입일과 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11월 7일 해석인데요. 좀 안타까운 경우이긴 합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이라는 법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월세에 대해서만 적용이 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소송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당 법 내용이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불가하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경락 배당 의무를 통해서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를 했어요.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한 건가? 이런 질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다행히 그래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급여 요건이라든지 전입신고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주소지와 월세 계약서상의 주소지가 같다는 모든 요건이 충족된 월세액에 대해서 임대차 주택이 강제집행 절차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당초의 집 주인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월세를 주던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액 지급을 중단을 했습니다. 이후에 해당 주택이 강제 경매 절차가 끝나고 임대 보증금 중에서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배당으로 받았어요. 이 경우에 경락대금에서 공제된 월세액이 월세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될 것인가? 21년 11월 25일 해석에 따르면요. 보증금이 수수된 주택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서 배당으로 임차인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래도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임차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임차주택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을 살펴보면요. 이 경우에는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각 세대별로 별도의 생활공간도 있고 화장실, 출입구 현관을 갖추고 있지만 세대별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쟁전주택 전체의 주거 전용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만 임차한 부분의 주거 전용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23년 5월 19일 해석에 따르면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여부 판단은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임차한 부분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월세액 세액공제 정리를 해보면요. 무주택 세대주와 또는 그 세대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그리고 또 종합소득 금액은 7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되는데요.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더라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면 해당이 됩니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이 되고요. 전입신고가 완료돼야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되고요. 확정 일자까지는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024년 달라진 내용을 보면요. 24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는 총급여액이 기존에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증가가 됐고요. 종합소득 금액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따라서 세액 공제 한도는요. 공제율 17%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7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되고요. 공제율이 15%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50만 원까지 세액이 절감이 됩니다. 따라서 월세액 1,000만 원까지 한도를 두고 공제율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과거에는 월세액을 최대 750만 원까지 월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었으면 이제는
1,000만 원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공제율은요, 총 금액 8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15% 적용을 받습니다. 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이어야 되고요. 총 금액가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공제율이 17%로 높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은 4,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 신청 방법은요,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관련 서류들은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현금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의사항은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있는 경우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 둘 중에 하나 유리한 점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신청 기간을 또 놓친 분들도 있으세요.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에 홈택스 신고 가능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도 놓치셨다. 그럴 경우에는 5년 이내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산, 주택자금, 그리고 월세 공제 이해, 국세청의 발간 책자를 참조했습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세금 상식, 세상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합니다.